시간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안에서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오후장의 특징주들 고스톱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수상은 좀 업앤다운 시간이 네. 있었는데 제가 개편과 함께 사라졌거든요.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를 꼭 살려주세요라고 네. 글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바꿔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장에 눈에 띄는 종목들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정리하는 시간 10개 특징주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수반된 종목 혹은 급등 급락을 보여준 네. 종목들인데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세를, 그와 달리 HLB와 한국항공우주는 빨간불을, 엔캠은 현재 구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거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빙그레는 빨간불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이구산업부터 만나보시죠. 그 원자재가 상승, 그쵸. 예, 구리가 상승 이야기 때문에 이구산업이 네. 오늘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거 더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는 이 제품의 특성상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잘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기업, 그러니까 관련 산업의 지금 판가 인상에 정말 좋은 요소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리 관련주, 뭐 이구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선주들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지수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장 중후반부에 지금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제 이 이구 산업을 포함한 구리 관련주들은 오전에 좀 먼저 시세를 냈고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잠시 반도체 IT라든지 주도주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 또한 저는 오늘 종가부터 조금씩 이 조정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구 산업은 조금은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구산업 오늘 장중에 21% 급등을 했고요. 네. 현재는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불안한 와중에 그쵸.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들고 가자. 그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보시죠. 실리콘2 보겠습니다. 실리콘2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쵸. 주잖아요. 이 실적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지난주엔 좀 좋았는데 요거 더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주말 내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은 하루 왼종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뒤면 또 본격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조금 더 이제 좋은 수급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약간은 테마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거나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조금은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를 한번 통틀어 놓고 이제 흐름을 보면 실적주의 면모를 보이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이제 커져나가면서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2와 같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 기업들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기회로 잡고 이제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죠.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과 비중국의 이제 매출이 많은 쪽. 이 중국의 매출이 많은 쪽이 과거에 먼저 조정이 받아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데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중국 매출이 많은 쪽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등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좀 더 들고 가보자.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7% 넘게 내려서 이거 좀 매도해야 되나 네. 고민하실 텐데요. 실적이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실리콘2 더 들고 가보세요. 오늘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견. 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SKC입니다. 유리기판으로 정말 핫했는데 그렇죠. 네, 뭐 삼성전기, SKC, 피롭틱스. 네. 근데 약간 재료가 소멸됐는지 요즘 하락하는 날이 하루 이틀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본업에서 좀 잘해야 됩니다. 네. SKC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
동박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 아직까지 이렇다 지금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트리거로 작용이 될 만한 뉴스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나왔지만 제가 앞서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죠?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다. 그럼 그 실적 시즌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정이 저는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시기에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 뭐 SKC뿐만이 아니라 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YC캠도 마찬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조금 불편은 하겠으나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ISC하고도 좀 밀접하게 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영업이익률 35% 이상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C 오늘장 하락하고 있긴 한데 유리기판 이슈가 사라진 건 네. 아니니까 좀 더 들고 가보자. 그럼 같이 볼 수 있는 게 SKC보다는 피롭틱스잖아요. 네. 현재 피롭틱스의 경우에는 한 1.39%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중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SKC보다 더 올랐어요. 유리기판으로. 이 종목은 스톱할까요? 많이 오를만 하니까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나중에는 보여주는데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양산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같은 테마, 같은 섹터 안에서 가장 높은 지금 수익률과 이제 상승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피롭틱스 사실 불편합니다. 네. 지금 위치에서 없으신 분들 뭐 아무리 좋다고 한들 참 덥석 사기에는 참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순환매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피롭틱스도 또한 조금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피롭틱스가 가야 따라갑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피롭틱스, SKC, 유리기판주 고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화 종목 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수상하긴 한데 좀 다른 의미로 수상한 게 이번에 1조 원대 넘는 공급 규모 계약인데 네. 그런데 주가가 2%밖에 안 오른다? 그렇죠. 좀 다른 면에서 수상해요. 참 어떻게 보면 네. 최근에 우주 항공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방산의 산업을 그러니까 방산의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호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도 사실은 방산주들 혹은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이제 호재성 뉴스로 좀 인식이 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인계 대수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올랐어야 했고 진작에 수급이 붙어줘야 했고 또 이제 제대로 인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빠른 분기 안에 재무제표에 이제 녹아들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그것들이 조금 연기된 것이 최근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횡보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라는 겁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쪽은 뭐냐면 폴란드 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방산 쪽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한 방산주들은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산주 안에서 두 가지로 잘 나누셔야 돼요. 빅텍, 스페코, 퍼스테이크와 같은 중소형 방산이 있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이러한 어떤 좀 대형 방산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쪽은 대형 방산 쪽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좀 아쉬운 상승이긴 한데 더 들고 갈지 매도할지요? 강력하게 저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 아니 이 규모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밖에 못 간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산 있죠. 그리고 수출도 수주도 쌓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보세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화 종목 보도록 하죠. HLB입니다. 현재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곧 있을 HLB의 그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건지 지금 이제 서로 눈치 보기 싸움이거든요. 눈치 게임 중인데 HLB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속상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일정 부분은 저는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HLB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고 시세가 난 상황, 더욱이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투심의 불안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나 상단 이평 매물에 조금 막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좋은 뉴스 혹은 좋은 수급이 붙어주면 당연히 전 고점을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좀 쉬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이제 만약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애초에 나는 HLB에 대해서 조금 길게 가지고 가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들께서는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LB 일정 부분만 매도하자라는 면에서 스톱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가지 수상한 종목에 대한 고스톱 의견 어떨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HLB와 엔캠 스톱, 가온칩스 스톱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고 의견을 주셨네요. 엔캠이 좀 낙폭이 크던데요. 네.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유일하게 거의 살아남았던 그쵸. 엔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았는데 엔캠 오늘장 하락이 좀 과해서 스톱인지요? 일단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 본업에서의 회복세가 좀 나타나야 저는 순환매가 조금 더 빠르게 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네. 엔캠이 절대적으로 나쁜 기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다시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캠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의 하락은 밑에서 받기보다는 조금은 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스톱 의견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 그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 네. 왜냐하면 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I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들도 그렇고 지금 대내 변수가 뭐가 있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어느 기업과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최근에 이 중동 쪽에서의 이제 이어지는 수주 잔고가 저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수상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 이야기 해주셨고 워낙 방산주들이 뜨거웠는데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선 굵직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못 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많이 올라서 쉬어버리면 한국항공우주에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 쉬어야지만 한국항공우주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또 이제 이 기업들을 추종해서 움직이는 i3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수급도 좋고 당연히 그 수급을 보태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명분도 지금 확실한 상황. 근데 이쪽에서 잠시 쉬어가야 저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 후발주자라고 하면 자존심 좀 상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먼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저는 뭐 방산 섹터가 전체적으로 쉬어갈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이 좋은 기업에게는 저는 이제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손절가는? 일단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좀 트라이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 전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조정 시에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제 가격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좀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베팅은 내일 시초가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혹은 시초가에 베팅을 네. 해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순저가는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한국항공우주 현재 2.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